보통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스트레스라든지 시어머니 스트레스, 상대방에 대한 스트레스 등등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걸로 보통 생각하시지만 두통은 사실 그런 거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스트레스라든지 시어머니 스트레스, 상대방에 대한 스트레스 등등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걸로 보통 생각하시지만 두통은 사실 그런 거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스트레스는 없어요. 자극이 있는 걸 내가 받아들여서 가슴 속에서 그거를 정화시키지 못하면 그 자체가 보통 화병이라 가지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온화한 마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경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만성 두통은 거의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 산소 부족해지는 그 상태가 점점 누적이 되면 내 모세혈관이 팽창을 하고 그래서 그 압력 때문에 두통을 느끼게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아무 이유도 없이 두통이 발생해서 미식거리고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어깨가 뻐근하고 소화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스트레스 증세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전적인 체질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두통에 치료가 안 되는, 양방 한방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으로 분류가 되는 이런 두통은요 어떤 원인 때문에,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유전적인 체질 소인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체질에 주로 많이 생기나 하면 우리 한방으로 얘기해서 사상 체질 중에 소음이라는 체질이 생겨요. 더위보다 추위 잘 타고 손발이 차고 성격이 거짓식하고 깐깐하고 이렇게 뭐든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가슴에 쌓여서 화병이 되고 이런 체질이에요. 그래서 가장 두통이 잘 생기는 체질이 내성적인 체질이 많이 생겨요. 그 원인은 말이죠, 이거다 저거다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거의가 다 유전적인 소인의 두통이 잘 안 낫는 거의 불치에 속하는 증상이라고 보는 거죠. 질환이 아니라. 그러면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아마 간단하게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이제 음식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초콜릿이나 귤 같은 걸 다량으로 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름에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이 돼도 생깁니다. 그리고 극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때도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저 아주 단순한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두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뼛속에서 생산되는 적혈구가 보통 사람의 능력을 가진 산소 운반 능력이 정상적인 상태로 변화가 되면 두통은 평생 동안 재발하지 않습니다. 두통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골수에서 생산되는 적혈구의 기능이 일반적인 산소를 잘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가 태어나느냐 또 그렇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거의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통은요.